반갑습니다. 저는 이다윗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바이오 엔지니어링과에서 포스닥터럴 스칼러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연구 AI Driven Low Limb Exoskeleton System for Community Ambulation, 이 연구는 제가 박사 과정을 조자텍에서 할 때 했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AI를 사용을 해서 하지 엑소스켈레톤이 지핵사회 보행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고, 어떻게 컨트롤이 될 수가 있는지,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에론영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이상협이라고 지금 현재 유펜에서 로보틱스 마스터스 캔디데이트인 학생과 조자택에서 학부생이었을 때 같이 코아터로 했었던 연구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할 건데, 이제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모빌리티는 우리 일상에서 되게 중요하죠. 뭐,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고, 뭐, 마트에 장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가 활동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요. 이 모빌리티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삶에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엑소스켈레톤 이제 외골격 로봇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연구 필드인데요. 일단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엑소스켈레톤 기술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엑소스켈레톤 자체가 되게 그 희망적인 그런 기술인데 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왼쪽에 휴먼 아그멘테이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힘, 지구력, 그리고 뭐 피지컬 케이퍼빌리티 향상으로 시키는 이고요. 예를 들면 뭐 군인들이 무거운 뭐 백팩을 짊어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거를 외골격 장치인 엑소스켈레톤이 어떻게 좀 도와주면서, 또 솔저들이 이제 또 뭐 더 먼 디스턴스를 갈 수가 있고,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고, 뭐 그런 이제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어시스티브 디바이스인데, 이 용도를 예를 들면은, 이 노인분들이 엑소스켈레톤 없이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입고 걸었을 때,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재활 목적이고요. 재활 목적을 이제 환자분들, 뭐 뇌졸중 환자분들, 아니면 뭐 뇌성마비 환자분들이 이 엑소스켈레톤을 차고 걸었을 때 뭐 반복적인 보행 연습으로 어떤 가이드된 트레이닝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으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신경계나 근육계의 보행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휴먼 아그멘테이션 사이드인데요. 그 휴먼 아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아웃컴 메저먼트, 그러니까 목적을 이렇게 성공 가늠할 수 있는 목적 그 계수가 이제 메타볼릭 코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사 비용인데, 우리 신체 내에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나. 그러니까 엑소스켈레톤이 차고 걸었을 때 원래 사용을 하던 그런 대사 비용보다 엑소스켈레톤 차고 걸었을 때 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 X축을 보면은 이제 연도별이고, Y축을 보면은 얼만큼의 몇 퍼센트의 대사 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나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요. 점점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점점 이제 대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었다라는 거를 여기 최근 동향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일단 하드웨어가 있을 때 테스트를 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를 보행을 많이 하는데, 보행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보행에 대한 뭐 메케닉스나 에너제틱스가 어떻게 그 엑소스켈레톤 차고 걸었을 때 바뀌었는지, 그거를 또 연구를 하면서 보면서, 그 연구에서의 또 파인딩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엑소스켈레톤 컨트롤러나 뭐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반복적인 연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시스턴트 이제 도와주는 걸 측면으로 봤을 때 보행 내에서 어떤 매개 변수인 뭐 파라미터들이 중요했었나? 어시스턴트 과거에 이제 봤을 때 어시스턴트 매그니튜드, 어시스턴트 타이밍,
뭐 쉐이프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대사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되게 센시티브한 그런 파라미터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되어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전반적인 빅픽처로 보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있을 때 어떤 엑소스켈톤의 뭐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명령을 생성합니다. 이제 커맨드를 생성을 하고 그 컨트롤러가 하드웨어한테 이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했을 때 이 동작에 의해 사용자의 예상했던 뭐 방식이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방식이던가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 커맨드가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지, 컨트롤러가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그 컨트롤러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는 많이 이 세 개의 티어로 나눠지는 컨트롤러가 되어 있는데요. 엑소스케이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하이 레벨 컨트롤러고요. 지금 유저 사용자의 인텐 레코그니션, 뭐 게이트 페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클릭한 모션을 0에서 100%의 이제 퍼센티지로 나타내었을 때 몇 퍼센트의 지금 현재 유저가 있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변수이고요. 얼만큼 유저가 더 빨리 걷고 있나 아니면은 지금 지형의 경사도가 몇 도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토크가 엑소스케일톤이 주는 토크가 결정이 됩니다. 미들레벨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그 미들레벨 컨트롤러에서 결정된 토크로 로우 레벨 단에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실제 토크를 출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컨트롤러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과거에 엑소스켈레톤들이 많이 이제 인랩에서 트레드밀의 repetitive한 워킹 테스트가 가고 많이 되어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 엑소스켈레톤을 유저가 차고 밖에 나가서 걸었을 때 되게 릴라이어블하게 그리고 세이프하게 아프레이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컨트롤러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경사가 바뀌는 지형을 걸었을 때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평지에 걸으면은 좀 걸을만 하다가 점점 경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피지컬한 디맨딩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이런 변수들을 이 컨트롤러가 알아차려 가지고 좀 유저한테 좀 더 효과적인 어시스턴트를 줄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생물학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바이오메카니컬한 측면으로 보면은 이게 리조인 모먼트라는 모먼트의 프로파일인데요. 게이 사이클 내에서 그러니까 워킹 내에서 경사의 경도에 따라서 바이오메카니컬한 이 리조인 모먼트가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이제 봤을 때 이 좀 앞쪽에 가장 픽니 익스텐션 모먼트가 경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더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목표는 어떤 이 컨트롤러가 이 경사를 알아차려가지고 도와주는 어시스턴트의 매그니튜드를 이제 모듈레이트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또 어시스턴트 타이밍도 중요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사람이 바깥에서 지역 사회 보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워킹 모드들도 그 페이스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스테어 어센트도 있고, 스테어 디센트도 있고,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빨리 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땅의 경사가 또 바뀔 때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세 개의 메인 베리어블 게이트 페이스, 워킹 모드 그리고 워킹 슬로프에 따른 어시스턴트 모듈레이션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으로 이렇게 AI를 써가지고 딥러닝을 써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이 베리어블들을 좀 예측을 할 수가 accurately 예측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어시스턴트 모듈레이션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스트래티지를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모드 클래시피케이션이 들어가고요. 어떤 유저가 어떤 워킹 모드에 있는지가 이 다섯 개로 이렇게 discretely define 되어 있고, 스테어 스탠트,
decline, 그러니까 ramp decline, level ground, ramp incline, 그리고 stair ascent로 define 되어 있고요. 이 내에서 이제 댐핑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엑소스켈레톤이 로테이셔널한 토크 자체를 패시브 댐핑 댐퍼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어, 이 로테이셔널 스피드에 그 프로포셔널리 그 리지스턴스를 주는 이 댐핑 컨트롤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네게티브 파워만 나와가지고 무릎이 이제 내려갈 때 그 접히면서 undergoing 하는 그런 power absorption 페이즈가 있는데 그거를 좀 엑소스켈레톤이 도와주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나머지 뭐 level ground, incline, stair asc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iffness controller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딱 목표 이게 이 액추에이터 자체를 패시브한 스프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목표의 앵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의 각도 차이에 따라서 어시스턴트가 모듈레이션이 되는 그런 컨트롤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사에 따라 가지고 이 스텝데스나 아니면 이 댐퍼의 댐핑 코에피션트를 높이고 내리는데 컨트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조인트를 패시브 스프링 앤 댐퍼 시스템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K 밸류, 예를 들면 스티프네스 밸류에 따라 가지고 같은 니 앵글 뭐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어시스턴트 매그니튜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게이트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클릭한 모션에 어떤 타임 퍼센티지에 있느냐에 따른 건데 언제 타이밍을 어시스턴트를 주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과거의 연구에서 어시스턴트 타이밍에 따라서 사용자의 메타볼릭 리덕션이 어시스턴트를 받았을 때 많이 달라졌다는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컨벤셔널한 게이트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타임 베이스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제 과거 뭐 X number of gate cycle을 average를 떠내가지고 그거에 따른 지금 현재의 스트라이크 듀레이션이 뭐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게이트 베이스 에스티메이션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보행 조건에서 좀 취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었을 때 워킹 스피드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뭐 천천히 될 수도 있고 이런 스피드가 변화가 자주 있는 워킹 컨디션에서는 조금 취약해서 좀 어떻게 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좀 액큐레이트한 게이트 페이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봤었고요. 모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비전인데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또 사용자가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따로 입고 다녀야 되고, 그거에 따른 또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나 그것 때문에 리얼타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싱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빌딩 컨스트럭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어, 그, 경사 뭐 18도 예를 들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18도 아래로는 보통 뭐 램프로 되고요. 그리고 18도 이상에서 50도 이하에서는 이제 스테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사를 애큐레이트하게 디텍트를 할 수 있으면은 이 유저의 그 워킹 모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전 베이스보다 좀 더 간단하게 computationally less demanding한 어프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하이 미드 레벨 컨트롤러의 디자인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로딩이 좀 느려서요. 지금 컴퓨터가 조금 네, 좀 느리네요.
네, 첫 번째 이제 사용자가 입고 있는 엑소스켈레톤 내에 이제 IM 유저가 여기 따이 파트 그 허벅지 파트랑 이 쉔크 파트에 하나씩 달려 있고 그 양쪽 다리에 있고요. 그리고 니 조인트 인코더가 저 액추에이터에 달려 있어가지고 니 조인트가 지금 앵글 스테이트에 대한 뭐 포지션과 이제 벨로시티에 대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게이 페이서 AI driven 게이 페이서 모델과 슬롭 driven 모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게이 페이서와 슬롭 에스티메이터의 모델에서 나온 이 슬롭 이 값들로 첫 번째 그 슬롭에 따라 가지고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threshold 베이스로 워킹 모드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정된 워킹 모드와 슬롭과 그리고 그 게이 페이저의 값들로 이제 어시스턴트가 결정이 되는데 raw 아웃풋은 이제 100Hz로 나왔고요. 근데 이 슬롭을 토글하는 거랑 그리고 모드 클래시피케이션이 들어가는 거는 게이 사이클 하니까 한 번 게이 사이클 0%때 한 번씩 이제 토글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이 미드 레벨 컨트롤러에 들어가지고 토크의 매그니튜드를 결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티프니스 컨트롤인가 아니면 댐핑 컨트롤러인가를 이 모드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먼저 시키고 그 결정시킨 걸로 이제 슬롯 매그니튜드에 따라 가지고 어시스턴트 그 파라미터 뭐 스티프니스 밸류 아니면 댐핑 코에피션트가 모듈레이션이 되어 있었고 그거를 따라서 게이 페이즈의 정보로 이제 어시스턴트 타이밍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어시스턴트 토크가 이제 로우 레벨 단에서 이제 엑스큐션이 되었고 사용된 기계는 오른쪽에 보시지 이제 바이레터럴 디엑소스켈레톤이고 디플렉션과 익스텐션을 액티브하게 도와줄 수 있는 디바이스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걸 차고 이제 오버그라운드 워킹으로 걸었을 때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콜렉션 페이즈의 예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그 데이터 AI driven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어, 10명의 일반인들이 그 엑소스켈레톤을 차고 트레드밀과 그리고 또 오버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워킹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걷게 했었습니다. 스테어도 걷게 하고 램프도 걷게 하고 어시스턴트 파라미터가 맞는 거 그리고 안 맞는 거 그래가지고 엑소스켈레톤 컨트롤러가 예측이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도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줬고 워킹 스피드도 0.6에서 1.4 미터 per 세컨드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했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는 6axis IMU 따이와 쉔크에 붙여져 있는 어, 데이터와 그리고 리조인트 인코더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버그라운드 스테어 데이터는 이제 9명밖에 없었고 다른 데이터들은 10명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 모델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유저를 도와줄 수가 있고 얼만큼 애큐릿하게 퍼포먼했는지 발리데이션을 두 개를 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인도어 트레드밀 워킹 테스트를 했었고 이 테스트에서는 6분 동안 걷는 컨디션을 여러 번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워킹 경사가 0도에서 15도 그리고 다시 0도로 돌아오는 컨디션과 그리고 0도에서 마이너스 네게티브 15 degrees 갔다가 또 다시 0도로 돌아오는 그런 경사가 바뀌는 워킹 컨디션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워킹 스피드도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되게 사이너소이얼하게 모듈레이션이 되는 그 워킹 컨디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만큼 또 잘 되고 있는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이제 10명의 서브젝트로 테스트를 했고 이 실험의 하이파테시스는
uh, modulating the exoskeleton assistance based on the user's walking mode, slope, and speed would yield a larger metabolic reductio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tatic controller during continuously varying incline walking condition. 그래서 이 continuously varying 하는 walking 컨디션에서 AI 베이스드가 일반 컨벤셔널한 어시스턴트보다 더 메타볼릭 리덕션이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이포테시스를 중점으로 이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워킹 컨디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시스턴트가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이제 unpowered 컨디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베이스드 어시스턴트고, 세 번째는 컨벤셔널 어시스턴트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대사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은 6-minute decline walking 저 여기 보이시듯이 슬롭이 0에서 15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0도로 올라가는 그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모델의 그냥 액큐시만 보는 그런 테스트를 했고요. 이게 이제 슬롭이 에스티메이트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리얼타임 에스티메이트이 이렇게 러 아웃풋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이것은 인클라인 테스트를 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시간 때문에 다른 걸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디클라인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라운드 트루스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에스티메이트이 되게 closely tracking하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슬롭 에스티메이션 RMSE가 1.2도였고요. 인클라인과 디클라인은 같이 평균적으로 냈을 때 어,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시스턴트 모듈레이션이 들어가서 AI 베이스드 어시스턴트를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컨벤셔널한 어시스턴트보다 더 이제 크기가 컸는 건데 이것이 워킹 컨디션의 베어링에 따라 가지고 어시스턴트 모듈레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었고요. 모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3%였고 그리고 이제 이 게이 페이저 같은 경우에는 AI 베이스드가 타임 베이스드 에스티메이션 컨벤셔널 어프로치보다 더 액큐레이트한 그 어시스턴트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게이 사이클 내의 0에서 100%로 봤을 때에 이 Y축이 이제 RMS이 이제 에러를 표현을 하는 건데 타임 베이스드 컨벤셔널한 어프로치를 보면은 0에서 100%로 이제 프로그레시브리 트래킹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되게 잘 되다가 이게 에러가 어큐뮬레이트 돼가지고 점점 이제 페이즈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에러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파란색 AI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 시클릭한 이제 모션 내에서 되게 컨시스턴한 그 에러를 보여줘가지고 어떤 페이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에러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되게 컨시스트하게 액큐레이트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그 유저의 에너지 대사 비용이 10명 테스트를 했을 때 9명한테 다 이제 AI 베이스드 어시스턴트가 더 효과가 있었었고요. 6.2%의 대사 비용을 언파워드 컨디션보다 절감을 했고 그리고 그 컨벤셔널한 어프로치에서는 3.5%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하이포테시스가 컨펌이 되었었고요. 이 에스티메이션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스테디 아트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바가 저희 연구의 RMS인데 가장 낮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를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5개 이번에는 스테어까지 있는 워킹 컨디션이었었고요. 이번에는 에너지 대사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프레퍼런스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서킷을 걸었을 때 AI 베이스드 어시스턴트가 더 좋았는지 아니면은 컨벤셔널한 어시스턴트가 더 좋았는지 그거를 이제 스케일 0에서 10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유저가 얼만큼 더 prefer 했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아웃도어 워킹 서킷의 뭐 이런 워킹 트레인들이 있었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였었고, 네, 그래서 10명 또 다 같은 서브젝트 코호트로 테스트를 했을 때 758의 스텝을 에버리지로 each circuit을 했었고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여기 값들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액큐레이트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컬러 닷이 매칭이 되는 게 이제 코르스판딩한 이제 줌된 된 윈도우 창 윈도우인데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엑소스케톤의 커맨드 토크인데요. 슬롭에 따라서 그리고 워킹 모드에 따라 가지고 어시스턴트 매그니튜드가 바뀌고 뭐 타이밍이 바뀌고 뭐 쉐이프가 바뀌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퍼런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 10명 중에 9명의 서브젝트가 AI 베이스드 어시스턴트가 컨벤셔널 어시스턴트보다 더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평균 값으로 7.2의 값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션, 디스커션을 하면은 되게 액큐레이트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베링 워킹 컨디션에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엑소스켈레톤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베이스드 어시스턴트가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컨벤셔널 어시스턴트보다 더 에너지 대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었었고, 세 번째는 유저 인디펜던스 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은 엑소스켈레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스페시픽한 워킹 뭐 패턴이 있고 그런데 이 모델 자체가 이 스페시픽한 유저의 prior 데이터가 필요 없이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켰던 그 10명의 데이터로 어느 정도 되게 액큐레이트하게 이 새로운 유저의 워킹 패턴을 인식을 하면서 어, 저희가 알고자 했었던 워킹 모드, 워킹 슬롭, 그리고 게이 페이스를 되게 액큐레이트하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었고, 그래서 새로운 유저가 이 차고 걸었을 때에 그 칼리브레이션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Translated the technology to realistic locomotion environments. 그래서 이 랩 environment에 constraint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야외 활동에 정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테스트가 어떻게 값들이 나올 수가 있을지 이렇게 보여준 거였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쓰였던 그 엑소스켈레톤 디바이스의 CAD 디자인과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에 쓰였던 데이터, 저희가 콜렉트한 데이터가 이 퍼블리케이션과 같이 publicly available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이 CAD 디자인을 가지고 엑소스켈레톤을 또 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엑소스켈레톤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오픈 소싱한 이 리소스를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왼쪽에 저희 어드바이저이셨고 저희 오른쪽은 제가 박사 때 있었던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고 아래는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이 니엑소스케일톤 팀 학생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